여러분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번 학기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이제 지금 중간고사까지 당연히 온라인으로 하는 거 느낌이 들죠. 원래 10월 첫째 주까지라고 그랬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 걸 생각을 해서 로봇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알다시피 상황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는 거를 오기가 어려워졌어. 그치? 그래서 이론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은 많이 할 거예요. 아무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실습은 되게 많이 할 건데 여전히 온라인으로 그 이론 수업하는 부분을 조금 한 주 정도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또 마침 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우리 로봇 제어공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존에 지금까지 안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과감하게 그 이론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수학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봇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지금까지는 조금 간단하게 했는 거를 그걸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오늘 조금 그래도 수학이 좀 나오고 그래. 그래서 막 오, 음?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간단한 소개하고요. 요 수식 non holonomic constraint라는 얘기를 했었죠. non holonomic constraint라고 해서 절대 요렇게 생긴 모바일 로봇이 옆방향으로 이 방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라는 거를 요 수식으로 증명을 했어요.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non-holonomic constraint를 갖고 있는 모바일 로봇은 이쪽 방향으로의 벡터 h와 이쪽 방향으로의 벡터 h와 얘의 속도 벡터인 이게 p는 위치죠. 포즈라고 했었지? 포스처? 근데 그거에 미분을 했으니까 위에 점 찍으면 미분이죠. 미분을 한 것에 내적, 벡터 내적이죠. 이거 여기 중간에 수식이잖아요. 벡터하고 벡터 사이에 요 가운데 점 찍으면 이건 벡터 내적이라는 연산인 건 알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 x 치면 벡터 외적이라는 표현 썼었죠. 맞죠? 이게 둘 다 달라요. 연산하는 방법이. 무슨 컴퓨터에서는 곱하기는 점으로 찍고 무슨 뭐 우리가 수학에서 곱하기는 x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벡터에서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무튼 지금 벡터 내적을 했더니 얘는 무조건 0이 나온다. 이게 non holonomic constraint다. 즉 모바일 로봇은 옆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저번 시간 했고 소리 위로 나가는 거네요. PDF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회전 반경 R을 구해봤어요. 그 구하는 방법은 자 저번에도 했었죠. 우리가 이 움직였던 거리와 그 회전 반경과 각속도 오메가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각도가 있겠죠. 이 각도를 뭐 세타라고 해도 되고요. 뭐 책마다 좀 달라요. 좀 이따 보면 막 이렇게 이게 파인가 뭐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하고 세타만큼 로봇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기가 돌아간 게 아니고 물론 자기도 뭐 얘도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요 각도가 세타에 해당할 수도 해당하네요. 오케이. 그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회전 중심, 그렇죠? 순간 회전 중심이라고 하는 ICC 혹은 ICR을 기준으로 해서 모바일 로봇이 이렇게 움직였을 거라고 요만큼. 그러면 요만큼 움직인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의 미분 값은 오메가가 되겠죠. 회전 각속도, 그쵸? 각속도가 되는 거고 그 각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했을 때와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회전 각속도와 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렇게 원을 그리고 혹은 또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속도를 요 오메가라고 하는 세타 닷의 오메가라고 하는 요 각속도는 표현하는 방법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세타 이 각속도 오메가를 하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바퀴죠.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타 오메가를 하나, 세타 미분 오메가를 하나, 안쪽 바퀴를 기준으로 한 계산을 한 V 이퀄 R 오메가, V 이퀄 R 오메가를 쓰겠죠. 다 이거밖에 안 써요, 지금. 그쵸? 그래서 오메가는 R분의 V,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쓰겠죠.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요 가운데 게 요거고요. 이 회전 우리 그거 했었죠. 요 바로 전 슬라이드쯤에 그 모바일 로봇의 그 헤딩 앵글 요거 세타의 미분 값은 이렇게 표현된다. 오메가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배웠고요. 오른쪽의 요식은 요 오른쪽 바퀴를 기준으로 해갖고 V 이퀄 R 오메가를 적용한 거예요. 두 개는 같아야 되겠지. 왜? 로봇이 중심이든 오른쪽 바퀴든 왼쪽 바퀴든 다 같은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같다라고 놓으면 회전 반경이 뿅 하고 나와요. 오, 너무 좋지. 이 회전 반경식은 여러분이 우리가 실습할 때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하면 로봇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로봇이 있거든요. 그 로봇은 이런 수식을 통해서 짧게 턴을 짧게 턴해야 될 때, 길게 턴해야 될 때를 구별을 당연히 센서나 카메라나 라이다를 이용해서 구별을 짓고 나서 그 장애물을 피해야 된다, 목표물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회전 반경을 계산하고 그 회전 반경에 맞도록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를 이 식으로 딱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가 결정되니까 반경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 반경을 위해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수식이 하나네? 하나인데 왼쪽 바퀴 VR, 오른쪽 바퀴 VR, 왼쪽 바퀴 VL을 어떻게 두 개를 어떻게 식 하나로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심 속도가 또 있잖아. 우리 전전 슬라이드의 중심 속도는 뭐예요?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심 속도 V는 2분의 VR 더하기 VL이라고 했잖아요. 그 수식이 두 개네. 그러니까 중심 속도는 뭐예요? 회전하는 회전 반경도 계산해서 알아야 되지만 얼마나 그 회전 반경을 빨리 통과할 거냐도 뭐 센서라든가 뭐 그 카메라나 뭐 라이다 같은 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 여기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회전 반경 길게 해서 빨리 가야지. 그런 게 결정될 거잖아. 그럼 그 두 개의 값을 여기다 뿅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가 딱 결정된다고요. 그쵸? 그럼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가 딱 결정돼서 그 다음엔 뭐예요? 모터 쪽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다가 명령을 그냥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이크로 컨트롤, 조그마한 마이크로 컨트롤, 뭐 AVI나 ARM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 모터를 이 명령, 상위단에서 준 명령에 맞춰서 그냥 속도 제어를 한다고요. DC 모터를 엔코더랑 기어를 써갖고 속도 제어를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정말 속도 제어의 초절정판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얼마나. 근데 다 그런 것들을 대학생들 레벨에서 다 만들어요. 여러분이 실습만 안 해서 그런 거지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굉장히 뿌듯해요. 여러분 로봇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한번 보잖아요. 막 내 맘대로. 그러면 진짜 감동받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결국 뭐예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의 평균이 내 중심 속도고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차이가 그 회전하는 그 회전 반경의 그 각속도였죠. 오메가에 해당하는 세타 닷인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로 결국 나의 중심 속도, 회전 반경이 다 결정돼요. 그럼 당연하게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 변화를 잘 이해를 하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도 알 수 있겠네. 즉 이동 거리를 아는 방법은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적분을 하면 되겠지.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겠어요? 이거 중심 속도랑 식이 같네. 그치? 로봇의 중심이 어디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적분하면 되죠. 속도를. 그쵸? 이거예요. 속도로 적분하면 된다. 그쵸? 요거는 적분한 결과인데 내가 지금 얼핏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중심 속도를 그때그때 계산을 해서 넣어주세요.
이 예제는 요 예제를 여기다가 넣어 본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거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좀 제대로 계산을 안 해서 안 맞은 거일 수도 있네.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다 풀어주진 않으니까. 이게 왼쪽 바퀴의 각속도야. 이거 오른쪽 바퀴의 각속도야. 그쵸? 그러면 왼쪽 바퀴, 여기서 말하는 왼쪽 바퀴의 선속도 VL은 요 각속도 회전,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여기 바퀴가 로봇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선속도는 여기 그라운드, 땅을, 여기 이제 땅이죠. 땅을 박차고 가는 거리, 속도잖아요. 뭐 이쪽으로 간다 치면, 그쵸? 얘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회전을 뭐 이쪽 방향이 좀 헷갈리는데 이쪽 방향으로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회전하는 각속도가 있겠죠. 이게 오메가 L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그럼 이게 뭐겠어요? T0라는 초기 시간에서 T1까지 가속한다는 얘기죠. 각속도가 점점 증가했으니까. 당연하겠지. 정지해 있다가 0이니까 처음엔 0이었다고 봅시다. 여기가 0이라고 보면 정지해 있다가, 특히 오른쪽 바퀴도 정지해 있었네요. 둘 다 정지해 있으면 가만히 있겠죠. 그러다가 T1 시간이라는 같은 시간까지 가속을 하는데, 이게 그래프가 잘못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그린 게 아니고 얘는 더 가파르게 올라갔고 얘는 되게 천천히 올라갔네요. 그리고 최고점도 다르죠, 높이도. 그 얘기는 뭐예요? 왼쪽 바퀴를 더 빨리 돌려서 더 빠르게 가속해서, 그치? 기울기가 가속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속이죠. 이게 기울기가 가속. 그러니까 왼쪽 바퀴를 더 가속을 빨리 해서 같은 T1이라는 시간까지 얘가 더 빨리 가속했어. 그러면 당연히 T1 시간이 딱 되면 왼쪽 바퀴가 더 빠른 속도가 되어 있겠지. 가속을 더 빨리 했으니까. 그러면 회전 딱 느낌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왼쪽이 되게 빨리 돌았어. 그럼 당연히 회전하겠지.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돌겠죠. 왼쪽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쭉 회전했어. 회전하고 나서 T1 시간까지는 그러면 회전했을 거야. 이렇게.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나면 회전하겠죠? 그래서 차이가 나서 이렇게 돌았어. T1부터는 어때요? T1부터는 일정하네요, 속도가. 그 차이 나는 속도. 이만큼 차이 나는 요 차이만큼의 속도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일정하게 계속 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정한 회전 반경으로 뱅글뱅글 돌겠지. 언제까지? T2까지. T2까지 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감속을 하는 거예요. 얘는 더 가파르게 감속을 하고요. 얘는 더 좀 느슨하게 감속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시간 T3 시간에 둘 다 0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정지해 있다가 이렇게 회전 반경이 처음에는 직선이었으니까 회전 반경이 무한대였다가 어느 일정한 회전 반경이 될 때까지, 즉 뭐예요? 요 속도 차이만큼의 회전 반경이겠지. 그치? 그 요 두 개의 차이가 회전 반경을 만들어내잖아요. 요 전 페이지 했던 거잖아. 요 회전 반경은 뭐예요? 선속도지만 이 선속도는 V = R오메가 계속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R은 요 바퀴의 반지름이겠죠. 여기에 바뀌는 반지름이 요거랑 여기서 말하는 R은 전체 로봇의 회전 반경 대문자 R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수식, 같은 원리를 쓰지만 수식이 조금 다르니까 그 쓰는 변수가 좀 다르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뭐 바퀴야,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야, R은 다 똑같겠지. 바퀴의 지름은, 그치? 반지름이든 지름이든 똑같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 처음에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속도 차이가 많이 안 날 거야. 물론 가속은 얘가 더 빠르게, 왼쪽 바퀴는 더 빠르게 했지만, 그러면 처음에는 직선으로 회전 반경 길게 가다가 점점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속도 차이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요? 회전 반경이 짧아지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돌다가 이런 식으로 돌 것 같아. 가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도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회전 반경 작게. 그래서 이거 뱅글뱅글 돌고 있다가 어느 순간 탁 멈추겠지.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알겠죠? 그게 수식으로 딱 이렇게 적분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냐면 여기서 출발했는데 T1 제로라는 시간에 출발했는데 뭐 한 요쯤 되면 이제 T1이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감속해서 멈추겠죠. 이렇게 해서 멈추겠지. 여기가 뭐 T3라고 합시다.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T1 T2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 차이가 같이 점점 수렴하니까 결국엔 이런 식으로 쓰겠네. 이렇게 갔다가 일정하게 돌다가 이렇게 가서 쓰겠네. 그치? 여기서 섰어. 그래서 이 최종 움직인 요 거리들 이만큼 움직여서 뭐 이만큼 움직였다. 이 선의 길이죠. 길이에 해당하는 이 궤적의 최종 거리는 얼마냐, 얼마만큼 움직였냐, 그거를 적분하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까 그 수식이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 오른쪽 바퀴의 선속도는 오른쪽 바퀴 그 바퀴의 반지름 곱하기 회전 각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레프트는 아래 같은 반지름이겠지. 설마 뭐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다르겠어. 그렇지? 그럼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고 요걸 그대로 넣고 요걸 그대로 넣고 요걸 그대로 넣어봐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 다 R이 들어가 있네? 그럼 R은 어차피 다 지워져. 지워주고 나니까 그대로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VR 대신에 오메가를 쓴 것처럼 되는 거지. 왜? 다 여기에 R이 다 원래는 여기에 다 R이 곱해져 있었겠지. 근데 이거 다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오른쪽 수식이 나온 거고, 거리를 알고 보세요. 아까 계산을 했더니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대. 아까 무슨 바로 전에 이거 적분하지. 적분을 했더니 거리 D를 계산했어. 그리고 R은 금방 얘기한 요 회전 방향으로 계산했어. 그러면 이거를 여기 ICR 혹은 ICC 회전 반경 그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원호죠. D를 알고 R을 알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요 각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아까 세타라고 했는데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했는데 요 세타 값도 알 수 있어요. 그 회전 반경을 기준으로 몇 도만큼 움직였는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수식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번 시간 제일 어려운 수식 할 거예요. 이거를 디퍼런셜 드라이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바퀴 형태는 디퍼런셜 드라이브 형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처럼 우리가 바퀴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전거 타입 이렇게 바퀴가 앞뒤로 있는 자전거 타입도 있었고 이렇게 바퀴가 4개 있는 자동차 타입. 근데 이것도 그 저번에 얘기했었죠. 에커먼 스티어링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냥 그 회전하는 스티어링이 있는 이 앞바퀴가 동시에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회전 반경이 안쪽으로 있는 바퀴와 바깥쪽에서 돌아가는 바퀴가 이 각도가 똑같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요 회전하는 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요것과 요것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번에 행군 얘기했었죠. 행군하는데 뭐 사열 횡대로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회전 반경으로 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쪽이 더 빨리 뛰어야 되겠죠. 더 빨리 걸어가고 안쪽은 천천히 걸어가야 되겠죠. 제자리 걸음처럼. 그치? 그건 당연한 거야. 그치? 그렇게 해야지 이게 대형을 유지하고 그대로 가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대형 무너지죠.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가 무너지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바퀴가 땅을 제대로 지지를 못하고 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퉁퉁퉁퉁 뭐 이렇게 접지름 딱 붙지 못해갖고 바깥쪽 바퀴는 둥둥둥둥 떠다니거나 오른쪽 그 왼쪽에 안쪽에 있는 바퀴는 뭐 제자리에서 땅 파고 있거나 그런 식이에요. 잘못돼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안쪽에 있는 회전 쪽, 이쪽에 해당하는 안쪽에 있는 회전 반경 안쪽에 있는 거를 더 가파르게 회전시키고 바깥쪽을 더 느슨하게 회전시켜서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게 회전 반경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이쪽으로 흘러야 되고 얘는 좀 천천히 해야지 말이 되나요? 그렇죠? 에커먼 휠이 스티어링 휠이 그런 거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된다. 근데 이거 말고 더 쉬운 게 뭐라고 그랬죠? 로봇을 기준으로 옆에 바퀴가 있는 애들이 제어하기가 쉽다. 왜? 그거는 증명이 됐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보면 요렇게 옆에 있는 경우에는 회전 반경이 이 수식 우리가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 이 수식이 바로 요런 형태의 로봇인데 요 형태의 로봇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왜 좋다라고 그랬어요. 회전 반경이 0부터 무한대까지 내 맘대로 다 조절되잖아. 너무 좋은 거지. 제자리에서도 돌 수 있어. 자전거 제자리에서 못 돌죠. 제자리에서 돌 수 있어요? 얘는 돌 수 있어. 어떻게?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틀면 얘는 전진, 이쪽 바퀴를 후진하면
제자리에서 천천히도 돌고 되게 빨리도 돌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진도 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죠? 회전 반경의 무한대가 직진이라는 얘기고 회전 반경이 0이라는 게 제자리에서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회전 반경이 여기니까. 회전 반경 중심 회전 반경 중심이 여기니까. 그렇죠? 그럼 제자리에서 돈다는 얘기죠. 이게 돼요. 자동차, 자전거 다 안 돼요. 얘만 돼요. 그래서 얘를 디퍼런셜 드라이브라고 불러요. 디퍼런셜 드라이브. 그래서 디퍼런셜이 뭐야? 뺀다는 얘기죠. 서로. 드라이브는 뭐 구동계. 그래서 이거를 차륜 뺀다. 차이 해서 차륜 바퀴니까 륜은 차륜 이동 로봇 그냥 이동 로봇이라고 하세요. 너무 어렵게 한글로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디퍼런셜 로봇이에요.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이에요. 그런데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여기 이만큼이에요. 오늘 이 수식을 기억을 꼭 해야 돼요. 이번 학기에 요 수식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요 앞장에 요것도 뭐 물론 있는데 요 그림은 여러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기호가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좀 미안해. 내가 이거 만들 때 좀 실수로 잘못 만들어 갖고. 자 봅시다. 여기 이동 로봇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있고 바퀴가 왼쪽하고 오른쪽에 중심을 기준으로 딱 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얘가 회전 반경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를 차이를 주면 그 차이에 맞게 아까 그 R은 뭐 2분의 L 분의 뭐 있었잖아. 수식. 그 수식으로 인해서 R이 결정을 돼요. R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를 내가 컨트롤하니까 내가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딱 정하는 순간 반지름은 딱 결정돼. 그럼 내가 내 맘대로 조절한다는 얘기지. 그럼 R은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도 아니까 여기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2차원 공간에서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반지름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 로봇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좌표계를 하나 붙여보면 로봇의 중심 좌표계라고 부를 수 있겠죠. 붙이면 여기까지의 거리는 R이고 이거는 수직이고 90도 좌표계니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하면 뭐가 돼요? 얘는 R 코사인 세타, 얘는 이 길이는 R 사인 세타. 그러면 요 회전 중심과 로봇의 중심 사이에 좌표의 차이는 얼마만큼 나요? 아이고, 이 전 페이지구나. 좌표의 차이는 당연히 요 위치에서 여기의 위치를 그러면 아까 좌표계라고 했는데 x, y라고 합시다. 그냥 로봇의 위치는 지금 x, y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딱 요 위치, 요 중심, ICC, 요 회전 반경의 중심은 얼마만큼이에요? x에서 r 코사인 세타. 그렇죠? x에서 여기가 사인인데 잘못 썼네요. 완전히 잘못했네. 이거. 이렇게 실수를 했네요. 잠깐만요. 이 r 사인이죠. 당연한 거죠. r 사인 세타만큼 빼주면 되고요. y는 y에다가 여기 이제 y에다가 r 코사인 세타를 더해주면 요 위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 ICC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차이. 이게 차이가 중요하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즉 로봇의 중심과 ICC의 중심 사이에 그 차이가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근데 그 R은 회전 중심, 회전 반경의 중심이다. 자,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이제 앞서 설명한 거랑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이게 현재 위치예요. 이게 현재 위치고요. 이게 로봇이 이동한 위치야. 그래서 이렇게 돌았어. 그래서 원래 여기쯤에서는 세타라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세타 프라임만큼 더 움직인 거야. 더 움직였다는 얘기야. 더 움직여서 세타 프라임만큼이 아니라 더 움직여서 결국에는 세타 프라임이 됐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가 세타 프라임이라는 얘기로 바꿔야 되겠죠. 이 책이 내가 참고한 책이 왔다 갔다 해서 나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헷갈려서 좀 미안한데, 그렇죠? 원래는 세타였던 게 그 다음엔 세타 프라임이 된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 위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반지름이 R이니까 아까 대문자 R 썼는데 여기 또 소문자 썼네요. 책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해해줘요.
뭐 대문자로 바꿔도 돼요. 이거 대문자로 바꿀까요? 이왕이면. 그럼 여기를 대문자로 바꾸고, 대문자로 바꾸고, 대문자로 몇 개만 바꾸면 되고요. 이게 내 책에서 스캔해갖고 그대로 갖고 온 거라 바꾸기가 어려워. 이거 내가 타이핑 친 거면 내가 바꾸는 거 쉬운데 이렇게 스크린 캡처해갖고 갖고 온 거라 바꿀 수가 없어갖고 미안해요.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회전 반경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R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돈 거야. 돌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다가 얘가 이렇게 돌았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돌면 결국 여기가 세타 프라임 맞구나. 아까 처음이 맞았네요. 세타 프라임만큼 돌았어. 즉 얘가 이 방향으로 향해 있었지. 이 방향으로 향해 있다가 이렇게 향해 있다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틀은 거야. 세타였다가 세타 프라임만큼으로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했겠어요?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돌았겠죠.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는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았겠지. 그러면 현재 위치가 이 현재 위치가 x, y였는데 다음 위치 x 프라임, y 프라임은 어디에 있을 거냐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속도 계산한 다음에 적분하면 나오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더 ICC를 기준으로 회전한다라는 느낌으로 이 수식을 전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이건 뭐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럼 다음의 위치 x 프라임, y 프라임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또 뭐 간단하지 뭐. 아까랑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거리는 r이잖아. 이건 여전히 회전 반경은 변하지 않았죠. 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속도가 일정하면 회전 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쵸? 아까 그 회전 반경 R식 계속 기억하라고 계속 그랬죠. 그 수식에 의하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차이하고 더한 것만 신경 써야 되는데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속도가 차이가 없으면 회전 반경은 고정돼서 그대로 돌겠지. 그래서 R은 그대로야. 그래서 똑같이 다음 위치도 그냥 이렇게 계산돼요. 너무 쉽잖아. 그런데 이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 각도는 바뀌었지. 아까 세타였다가 세타 프라임이 됐잖아요. 세타 프라임으로 더해졌잖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부총장님이 전화하셨는데 수업 중이라서 받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자, 현재 속도 소리 당황해갖고 지금 딴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다음 위치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프라임. Y는 R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프라임. 이거는 삼각형이니까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억나요? 삼각형 무슨 시코코시시 기억나? 너무 오래간만이라. 나도 지금 기억한다 진짜. 와 지금 배운 지 30년 됐는데 지금도 시코코시가 아직도 입에 붙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잘 배운 거야.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 사인은 시코코시고요. 코사인은 코코시시였어요. 그쵸? 그래갖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맞아요? 기억나잖아요. 코사인 뭐 A 더하기 B는 코코CC 이렇게 쓴다. 그거를 썼어. 쓰고 나니까 R 코사인 세타 X라고 했었는데 R 사인 세타 Y라고 했었는데 R 사인 세타 Y라고 했었는데 R 코사인 세타 X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네? 좋아. 근데 봤더니 X하고 Y하고 공통인 것 같고 어쩌고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 가운데 요 매트릭스 요거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스야.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냥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뭐야 이게. 그런데 요게 다음 주에 계속 이것만 할 건데요. 이 매트릭스 줄기차게 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테이션, 회전이죠, 영어로. 로테이션 매트릭스예요. 회전 매트릭스. 이게 이동 로봇에 우리 지금 바퀴 달린 로봇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제 손 로봇 이상하잖아. 이건 바퀴 로봇 말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바퀴가 있으면 당연히 움직이겠지. 그래서 이동 로봇으로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요즘 산업 현장에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면 로봇들이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애들도 요즘 많이 생겼지만 기존에 뭐가 있어요? 조립 라인에. 자동차랑 반도체는 그냥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를 흘러가요. 조용히.
그럼 뭐예요? 앞에 오면 로봇은 팔만 있어. 딴 거 아무것도 없고. 팔이 뭐예요? 부품 집어서 꽂고, 부품 집어서 꽂고. 용접하는 거면 응? 여기 자동차 접합 부위, 금속하고 금속을 접합하는 부위에다가 요 용접기를 찌 그러면 이제 걔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나가지. 그럼 컨베이어 벨트로 다음 차가 와서 또 찌 또 그럼 지나가죠.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팔만 계속 움직이는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팔로봇? 매니퓰레이터라고 불러요. 매니퓰레이터.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또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조작기? 매니퓰레이시 조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조작기? 이것도 좀 이상해. 그치? 그래서 매니퓰레이터는 그냥 매니퓰레이터. 근데 산업에서 많이 쓰는 로봇이 매니퓰레이 형태니까 그냥 산업용 로봇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아니면 이거 팔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로봇으로 된 팔이다. 로봇 팔. 팔로봇이라고는 안 하고 로봇 팔. 근데 이상해. 아무리 그래도 매니퓰레이터가 맞는 것 같아. 그냥 매니퓰레이터 아니면 산업용 로봇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 로봇에 이 제어하는 거는 다 각도, 위치 제어예요. 그쵸? 기본은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제어도 있고 힘 제어도 있는데 모바일 로봇은 지금 요걸 써서 뭘 한 거야? 이 위치에 있다가 요 위치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세타를 그러면 세타가 이만큼 변한다.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위치죠, 위치라든가 각도가 결국 고정되어 있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이 정보에 대한 해석인데 이동 로봇의 그 매니퓰레이터에서는 그것도 하고 속도, 힘 그거는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고 그런 것도 같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로봇은 좀 쉽게 생각을 해. 이게 수식이 이게 거의 다거든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마지막 수식만 설명해주면 이동 로봇은 거의 끝나요. 그럼 그거하고 아까 회전 반경, 속도, 선속도, 각속도, 회전 반경,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여기 2차원 좌표상에서의 다음 위치를 수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 아까 속도로 적분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나 혹은 이렇게 지금 매트릭스 형태로 좌표가 이 좌표였다가 이 좌표로 변했다. 점이 이 위치에 있다가 저 위치로 바뀌었다. 그럼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끝이에요. 힘 제어는 안 해. 이동 로봇에서 힘 제어를 어떻게 할 건데? 안 돼요. 속도는 돼. 속도는 당연히 제어하니까. 속도 제어, 위치 제어 정도밖에 안 하는데 또 위치 제어도 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동 로봇은 주로 속도 제어만 주로 많이 하고 위치는 그냥 속도로 적분하면 되니까. 아까 그 적분식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 이론이. 근데 매니플레이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따로 과목이 하는 과목이 있어. 근데 지금 우리 로봇 제어 공학에서 원래는 이동 로봇만 포커스를 맞춰서 주로 했었는데 잘 알다시피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매니플레이터에 관련된 이론도 해줄게요. 굉장히 좋은 기회야, 여러분. 여러분 선배들은 이거 못 배우고 졸업했어. 여러분은 더 많이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동 로봇도 배우고 이동 로봇 이론도 배우고 매니플레이터 로봇 매니플레이터의 이론도 배우고 물론 실습은 이동 로봇만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해. 매니플레이터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과목이 1년짜리 과목이 돼야 돼요.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매니플레이터 과목 따로 있고요. 이동 로봇 과목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같이 해줄게요. 그래서 좀 짧게 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수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이거는 여러분 첫 번째 요 수식은 기억을 하라고 했던 이 회전 반경 R이라고 하는 R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위치 XY와 다음 위치 X 프라임, Y 프라임, 뭐 X 컴마 Y 컴마 뭐 프라임이 맞겠네.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지금 얘 헤딩 앵글은 지금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포지션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포즈라고 있었죠. 포스처는 뭐하고 뭐가 포함돼요? X하고 Y뿐만 아니라 이거 벡터 형태로 썼었지. 각도 세타도 중요하다고 했지. 헤딩 앵글. 점이면 방향이 없어요. 근데 이동 로봇은 방향이 있잖아. 지금 여기도 XY가 있고 세타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위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의 각도는 세타 더하기 세타 프라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타 프라임은 당연히 현재 각도 세타에다가 이 회전하는 요 각속도 오메가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아주 작은 시간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델타 요렇게도 쓰고요. 요렇게도 쓰죠. 델타.
그렇죠? 이게 조금 더 굉장히 미소화, 작은 시간으로 느껴지고 이거는 그냥 시간의 변화 정도로 느껴지죠. 근데 뭐 같이 써요. 그래서 오메가 델타 t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도의 변화는 현재 각도에다가 당연히 각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각도 변하는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세타 더하기 오메가 델타 t야. 그래서 이러한 각도의 변화도 여기 써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거는 지금 2x2 로테이션 매트릭스잖아요. 이 앞에 이 수식은 2x2잖아. 근데 지금 내가 왼쪽에다가 뭘 써야 돼요? x 프라임, y 프라임, 포즈로 바꾸면 이건 세타 프라임으로 바꿔야 되지. 이렇게. 그럼 당연히 현재 위치도 x, y, 세타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세 개짜리 벡터고 이것도 요소가 엘리먼트가 3개인 3개짜리 그 벡터인데 3x3 벡터와 벡터가 3개짜리면 중간에 매트릭스는 몇 바이 몇이어야 돼? 당연히 3x3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3x3 매트릭스를 만든 거야. 억지로. 요 앞부분은 아까 여기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채우냐는 거지. 이거를. 이 채우는 거를. 되게 간단한 게 요 밑에는 그냥 0으로 채워요. 아무것도 없어. 할 게 없어. 여기만 뭘 써요? 각도와 이쪽 각도를 연결시켜 주는 걸 여기다가 써줘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얘랑 곱하니까 요거는 얘랑 곱하니까 0 되고요. 얘는 얘랑 곱하니까 0이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즉 남는 건 2라고 세타를 곱한 거네. 오, 오케이. 그렇지? 근데 세타 프라임인데 세타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더하기 오메가 델타 t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해서 이걸 넣어줬죠. 오케이. 그러면 맨 마지막 줄을 해석이 됐어. 요 마지막 줄은. 그치? 그리고 요 두 개는 뭐야? 요 두 개도 왜 붙어 있냐면 지금 요 x 프라임과 x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2x2 로테이션 매트릭스로랑만 연결돼 있었다고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아까 억지로 3x3으로 만들어 줬잖아. 왜? 포스처니까. 그래갖고 여기다가 0을 그냥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0 넣어주지 여기 0을 넣어준 거야. 그래야 얘랑 여기 지금 좀 다른데 이걸 x라고 봅시다. 이거 x라고. 얘랑 곱하면 지금 아까 이거랑 곱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얘는 얘 느낌이고 얘가 얘랑 곱해져 갖고 얘랑 이렇게 곱해져 갖고 얘랑 곱해져 갖고 되고 그 다음에 없잖아요. 원래는 그 다음에 끝이어야 되잖아. 없으니까 0하고 이게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0하고 세타 곱해주니까 아무 영향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요 2x2 매트릭스를 포즈로 바꾸면서 3x3으로 바꿨는데 그 안에 그대로 그냥 흡수된 느낌?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그대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x가 아니고 뭐지? 그게 이상하잖아.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된 유도는 다음 주에 그 모바일 매니플레이트 하면서 제대로 이 매트릭스를 제대로 해줄 건데 지금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아까 내가 요 ICC가 그러니까 그 순간 회전 반경이 되겠죠? 이게 X하고 Y가 있을 거예요. 이게 X라고 하는 것과 ICC, Y라고 하는 어떤 점이니까, 그치? 2차원 공간의 점이니까 X 값이 있고 Y 값이 있겠지. 그래서 그걸 ICCX, ICCY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 위치에서 요 거리 X 값의 차이와 Y 값의 차이가 중요한 거잖아. 아까 우리 여기서 요거 할 때, 요 전 페이지 할 때,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죠? 요 차이만 갖고 계산했죠. 차이만 갖고 계산한 다음에 요 원래 값에다가 얼마를 빼주거나 더해주거나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 요 차이는 뭐야? 요 차이 그리고 요 차이 y 값의 차이는 x 값의 차이는 x에서 요 순간 회전 반경의 x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아까의 x에 같은 거지. 그 거리 차이. 그쵸? 로봇의 중심과 순간 회전 반경의 그 중심 사이의 x 값의 차이가 이거지. 그거가 회전하면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돌았잖아. 그러니까 말이 되지. 그래서 이걸 그렇게 써준 거고요. y도 마찬가지로 써준 거예요. 그럼 됐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만 구한 거야?
여기 차이만 구한 거잖아. 이 ICC와 로봇의 중심 사이에 차이를 이용해서 모든 걸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어떤 2차원 공간에서 좌표를 보면 결국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0,0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차이를 이용해서 이만큼 구한 다음에 요거를 뭘 넣어준 거냐면 실제 얘 위치 ICC 순간 회전 반경에 X값하고 Y값을 더해주면 차이를 알고,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이를 알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ICC 요 순간 회전 반경에 X값과 Y값을 같이 더해주면 결국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변하는 게 나온다는 거지. 기억나죠? 여러분 벡터 같은 거 연산할 때, 벡터 연산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걸 계산할 때는 여기서 이걸 계산한 다음에 차이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ICCX고 이게 ICC고 요게 지금 아까 순간적으로 변한 요거예요. 그러니까 ICC에다가 변한 걸 더하면 중심에서의 변화가 나오죠.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쵸? 그래서 요 수식을 그렇게 유도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뭐 복잡한 수학 없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수식은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이동 로봇을 배웠다. 나 이동 로봇 이론 배웠어. 그러면 요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회전 반경,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추가적 옵션.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 이동거리 나온다. 그 다음에 아까 회전 반경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게 단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다음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 속도를 적분하면 x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 y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라서 이거는 앞서 설명했던 거 그대로 옮겨 적은 거네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이론을 적용을 해서 지금 여기다 직접 써보자는 얘기지. 어떻게? 지금 로봇이 현재 위치가 여기였었어. 그 다음에 바퀴를 그냥 가만히 직선을 놓으면 그냥 쭉 가겠지. 직진하겠지. 그러면 현재 위치 여기인데 다음 위치 뭐 시간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냥 삼각형에 이거 뭐 닮은 꼴 삼각형이네 뭐. 그치? 그냥 연장하면 되잖아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게 어려운 거지. 회전을 했어. 회전할 때 핸들을 이만큼 틀었어요. 알파만큼 틀었네요. 얘는 또 세타도 아니고 맨날 달라져. 아, 여기가 세타구나. 여기가 세타인데 앞바퀴 스티어링은 알파만큼 돌렸네요. 그쵸? 아무튼 돌렸어. 돌렸을 때 회전 반경이 있고 얘 다음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여기 이 수식을 그대로 아까 여기서 말한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이 수식하고 회전 반경 R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 오메가는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메가는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오메가 알고요. 모르는 게 뭐 있어? 다 구했네? 오메가 알고 회전 중심 ICC 그러니까 그 순간 회전 반경의 중심의 위치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요 구하는 수식 있었잖아요. 현재 위치에서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것만큼이다. 세타가 아니라 좀 알파인 것 같은데 회전 반경이 틀어졌으니까 알파에 해당하겠죠? 그걸 수식을 넣어보면 바로 여기 또 위치가 나온다고요. 자전거는 그래서 좀 쉬워. 그 디퍼런셜 드라이브의 그 수식을 자전거에 집어넣는 건 좀 더 쉬워요. 조금 그것만큼 쉬운 게 이제 이건 트라이스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죠. 뒷바퀴는 두 개가 있고 앞바퀴가 자전거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자전거랑 거의 비슷하게 봐도 되는데 얘가 조금 더 안정적이죠. 왜? 뒷바퀴가 두 개라서.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도 이 수식 그대로 쓴다고요. 다 이 수식 쓰는데 회전 반경 R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회전 반경 R을 구하는 방법이 뭐 있었지. 앞에 수식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뭐 이용해 갖고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얘는 그냥 바로 계산이 돼. 그래서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회전 반경 R이라는 게 요건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R인데 아 소리 이건가요? 이거죠? 이거죠? 요게 R이죠? 요거는 지울게요. 그러면 요 각도 여기가 알파면요. 스티어링을 알파만큼 틀었으면 여기가 90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얘가 90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라디안으로 써주면 라디안으로 써야 되니까 각도가 아니고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요 각도가 있고 요 이 트라이시클의 구조는 결정돼 있잖아요. 앞바퀴와 뒷바퀴의 그 뒷바퀴 가운데 길이가 D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건 딱 사는 순간 지금 여기 보면 요 사이 거리잖아요. 요 D. 그치? 계산돼. 그러면 이거 탄젠트네? 탄젠트. 이것과 요거. 맞죠? 요것과 요것이 탄젠트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회전 반경 R이 땡 나온다고요. 그리고 오메가는 어떻게 구해요? 요 오메가는 V는 R오메가. V는 R오메가. 그치? 그럼 오메가는 R분의 V. 그쵸? 그러면 여기에 속도 V는 알고요. 정해져 있잖아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딱 해갖고 하면 선속도 딱 나오잖아. 헤딩하는 선속도. 그거를 D제곱하고 R제곱, D제곱하고 R제곱, D제곱하고 R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그치? 제곱해갖고 루트 씌워주면 요거 거리가 나오죠? 그쵸? 이 거리로 V를 나눠주면 오메가가 나오는 거지. 속도 오메가가. 그러면 계산이 됐네. 오메가도 알고 R도 알고 그러면 R이 결정되면 ICC 아이고 여기 Y인데 또 참았네. 다 결정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음 위치도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케이? 트라이시클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알아야 되지. 에커먼 스티어링. 왼쪽에 이거 페라리죠. 이건 이제 버스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 똑같아. 앞에 트라이시클이나 똑같아. 그런데 에커먼 휠이면 왼 안쪽에 있는 바퀴가 이렇게 되고 안쪽에 있는 게 더 급하게 틀어져야 되는구나. 아까 내가 반대로 얘기했나 보다. 오른쪽 바깥쪽에 있는 게 이렇게 돼야지 연장을 쭉 하고 이걸 연장을 쭉 해야지 한 점에 만날 수가 있어요. 한 점에 만나야지만 회전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 지금 여기서 보면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이 스티어링 각도가 똑같이 가면 안 된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틀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안쪽에 더 급하게 틀고 바깥쪽이 느슨하게 틀어야지만 제대로 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표현해주고 그럼 여기서는 오메가야. 뭐 오메가는 아까처럼 똑같이 구하면 되지. 이거 하고 여기 회전 요 각도 오메가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삼각형이잖아요. 이 삼각형. 그렇죠? 그럼 요 거리를 알아야 되네.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 회전 반경 R을 구한 다음에 그치? R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네요. 그게 빼기 2분의 L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알겠죠? 그걸 빼주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뭐지? 요거 이용해서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탄젠트 아까 또 여기 알파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여기 2분의 파이고 그럼 여기는 뭐예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1이죠.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1이에요. 그쵸? 그러면 거리 D 여기가 D죠. 소리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 D 탄젠트 하면 요 길이가 나오죠. 이거랑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수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요만큼 마이너스 2분의 L을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R이 나오죠. R이 계산이 돼서 나온다고요. 오케이? 오메가는 아까처럼 여기 이걸로 구하면 되고요. 앞장이랑 똑같죠? 그러면 자동차도 회전 반경 정확하게 알 수 있네. 그러면 다 한 거잖아요. 자동차 했지, 바이시클, 트라이시클, 디퍼런셜 다 했어요. 그래서 이동 로봇에 관련돼서는 요 수식 아까 금방 얘기한 요 수식 이거를 이제 키네매틱 수식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기구학식이라고 불러요. 기계과 학생들은 이걸 기구학이라고 배웠을 거고요.
우리 이제 전자과 학생은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처음 들어봤을 거야. 키네마틱스, 응? 기구학, 학문의 이름이야. 매서매틱스처럼, 응? 키네마틱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여러분 아마 전자과 학생 처음 들어봤을 거야. 기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표현하는 학문이에요. 한 그 분야야. 그래서 이 키네마틱스를 이용해서 이동 로봇의 키네마틱스를 오늘 처음 배운 거고요. 요 관련된 수식, 요거는 매니플레이터에서도 비슷한 수식이 나와요. 그래서 매니플레이터 수식, 그리고 우리 이동 모바일 로봇의 키네마틱스는 그 두 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키네마틱스의 다음 버전은 속도 키네마틱스고요. 그 윗 버전이 다이나믹스예요. 동력학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또 있어요. 거기까지 그 동력학은 조금 할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용어는 알아야지. 기계과에서는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동력학만 한 학기 따로 배워요. 그것만.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아마 수업 1시간? 아니면 2시간에 끝낼 거예요. 남이 한 학기 한 거 우리는 한두 시간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만 할게요. 자, 그래서 제어공학 이론 2는 끝났고요. 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끝났고요. 여러분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걱정되네. 다 알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응. 우리 이호건 학생이 어? 회전 방정식에 VR로 나누면 대한 식이 돼서 두 바퀴의 속도 차이가 아니라 비율이 R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24페이지에서는 둘 다 부분적으로 선형이니까 값이 같아서 원운동을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것도 좋은 해석인데요.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효건 학생. 이거 아침 9시 수업이라서 잘 집중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효건 학생이 이 질문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 네, 맞는 것 같아요. 훌륭하다. 좋아요. 기분 좋게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슬라이드. 어, 이제 로코모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동성이라고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웠죠. 이동.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모바일 로봇 했잖아요. 모바일 로봇. 근데 그게 다냐?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모바일 로봇만 하면 될 것 같아. 다리는 나는 솔직히 그렇게 막 끌리는 분야는 아니에요. 다리. 팔은 내가 이해해요. 근데 다리랑 팔이랑 같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하긴 하는데 나는 다리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갖고 걷는 로봇을 만들어 갖고 뭐 한다. 보기는 좋아. 혼다에서 아시모라고 되게 유명한 거 있죠. 혼다의 아시모가 여러분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이건 아마 로봇의 역사에서 뭐 길이길이 남을 거예요. 이게 80 몇 년도부터 혼다라는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회사가 거의 한 10년간 돈을 몇백억을 써갖고 만든 로봇이라서 지금 이런 지금의 그 걷는 로봇의 수준만큼 그때 당시에 만들어낸 거죠. 대단한 거예요. 투자 역시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니까 결과물이 잘 나온 거고 꾸준히 10년간 하니까 결과물이 되게 좋게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걷는 로봇은 조금 그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다 해줄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로봇이 트랙 로봇, 탱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탱크 로봇인데 이거는 탱크는 탱크야. 요만큼은 탱크인 것 같아. 이것도 이렇게 트랙이 2개 있어. 근데 앞에 트랙이 하나 더 있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 사람은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막 자유롭게 만들면 돼. 꼭 왜 굳이 탱크, 자동차, 뭐 다리 2개 혹은 동물이니까 다리 4개 왜 꼭 거기서 고정돼 있냐고.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껏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만든 게 앞에다가 트랙을 하나 더 달자. 그러면 장애물을 넘어가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왜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지? 여러분 내가 이거 동영상 보여줄게요. 디스카드. 이거 플레이가 안 되네. 희한한데? 어
이거 여러분 플레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러면 동영상 플레이를 위해서 공유를 데스크탑에 있는 걸로 공유를 할게요. 이걸로 보면 동영상이 되거든요. 동영상이 좀 끊겨도 여러분 좀 보일 거예요. 이거는 좀 옛날 스타일이고요. 금방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르긴 해요. 자, 근데 요거는 좀 감동이 덜하죠. 감동적인 거를 보여줘야지 이왕이면. 여러분 유튜브가 최고예요. 유튜브에 가갖고 찾으면 다 나와요. 지금 이게 유튜브인데 금방 봤던 게 이런 스타일이죠. 이거는 취미로 만든 거야. 그런데도 2017년도에 만든 데 봐보세요. 트랙 로봇.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큰 거야. 이거 24V 썼네요. 이건 취미로 만든 거예요. 개인이.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로봇 만들고 싶으면 나한테 따로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저기 지원 다 해줄게. 너무 좋잖아. 바퀴 로봇은 절대 저렇게 못 올라가거든. 그치? 야외도 가고요. 이거보다 더 신기한 거 많아요. 지금 요거는 나도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아, 네게브? 어디 잘 모르는 나라인데. 근데 이크라라고 하는 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로봇 학회에 제출했던 로봇이네요. 올해 그것도 따끈따끈한 신상이네요. 트랙 로봇인데 와 뭐지? 대박. 이게 뭘까요? 트랙 로봇인데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미리 어떻게 동작할 건지 예측을 해보는 게 시뮬레이션이죠. 만약에 이렇게 딱딱했으면 저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됐구나. 이게 마치 약간 곤충 같은데 느낌이 그쵸? 곤충이랑 트랙이랑 섞은 거야. 그러니까 구조는 약간 곤충의 느낌이고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탱크 메커니즘을 쓴 거예요. 이거 되게 아이디어 좋다. 이거 처음 봤네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만들고 싶은 친구는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내가 완전 풀리 지원해 줄게요. 오케이. 이런 게 있고요. 트랙 로봇.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제일 흔한 거죠. 이게 다리 로봇이 다리 로봇. 림드라고 했었죠 저번에. 림드라고 해서 왜냐면 두 다리도 있고 뭐 네 다리도 있고 뭐 다리 하나짜리도 있는 거 알아? 여러분 다리 하나짜리 로봇도 있어요. 그것도 보여줄게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게 가운데가 아시모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가 아시모. 86년도부터 만들었어. 이거는 이 버전은 한 2000년도 버전인 것 같은데 이게 현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그래도 제일 뭐랄까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제일 괜찮은 로봇이고요. 오른쪽이 아마 아틀라스라는 로봇일 거고요. 미국 거고요. 내가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왼쪽이 카이스트에서 만든 휴복. 오준호 교수님께서 만드신 거. 이거 갖고 세계대회 나가서 세계 무슨 로봇 구조 대회에 나가서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하는데 거기 나가서 우승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게 되게 유명한 영상입니다. 요거는 이걸로 보지 말고요. 유튜브로 보여줄게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유튜브에 가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치면 보스턴만 치니까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이고요. 아까 저기 보여줬던 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7년 전 로봇이에요. 6년, 7년 됐어요. 이게 이제 와일드캣이라는 로봇이고요. 와일드캣이니까 뭐야? 살쾡이 뭐 이런 거 아니야? 야생 고양이니까 삭 혹은 살쾡이 같은 건데요. 귀엽죠? 귀여운 로봇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엄청 잘 달려요. 거의 뭐 달리는 수준이 이런 로봇을 아까 그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정말 유명한 건 이거죠. 여러분 이건 많이 봤을 텐데. 두 가지가 유명한데 이 두 개요. 하나는 요거 스팟. 이거 팔아요. 이거 테크, 여러분 유튜버 중에 테크 유튜버 있잖아요. 테크 유튜버 중에 이거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 파니까. 이게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아직은. 지금 이게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하는데 아직은 비싼데 이거 테크 유튜버잖아요. 왼쪽에 아까 보였던 게. 얘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계단도 당연히 잘 올라가고요. 이거 뭐 이건 장난으로 이 비싼 걸 사갖고 트럭도 끄네. 막 넘어져도 막 잘 넘어지지. 넘어지는데 막 춤도 추네요. 아 이거 업타운 펑크인가? 그 춤추는 거였어. 이거는 지금 온도 측정하는 로봇이네요. 멋있다. 이거 괜찮은데? 사고 싶은데 이거? 조종기로 조종도 되고요. 자동으로도 움직여요. 멋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로봇이고 이건 시판하는 로봇이에요. 여러분 현존하는 로봇 중에 시판하는 그러니까 팔고 있는 로봇 중에 제일 최고예요. 그 다리 4개짜리 사종 로봇 중에는 뭐 세상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건 많이 봤을 거예요. 나랑 나한테 수업을 뭐 하나도 들었던 친구들은 다 이거 보여줬어. 이것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잘하지 않아? 이제 사람보다 더 잘해. 다리 로봇이 사람보다 더 엄청나지 않아요 이거? 이 움직이는 허리 분리되고 다리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 충격흡수 무릎 예술이야. 이 사람 근데 잘 보면 손이 없어. 손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 있는데 이건가요? 이거는 여러분도 하니까 이게 요거는 좀 어렵지.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을 거야. 이건 좀 다리 힘이 있어야 되니까 좀 다리 힘 없는 좀 학생들은 요거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얘는 좀 잘하죠. 음. 이게 아닌가? 이건가요? 이거네요. 이건 더 오래된 거야. 2017년도예요. 아까 처음 게 더 최근 거고요. 이거 서든 점프 괜찮죠? 잘했죠? 서든 점프보다 더 좋은 게 이거예요. 백덤블링 하는 거. 예술이에요, 예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지금 3년째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놀래요. 어떻게 이거를 하지?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정말 2017년도인데. 감동이에요, 감동. 세상이 여러분 조만간에 갑자기 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현대자동차에서 로봇 하겠다고 지금 갑자기. 왜냐면 자동차는 이제 좀 뭐랄까 정지됐거든. 더 이상 자동차에서 뭐 신기술이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아니면 전기 자동차 두 개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 현대자동차가 뭐 사람을 날러서 지금 드론처럼 나르는 걸로 뭐 이송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을 또 하겠다. 지금 그래서 정의선 그 회장님인가 부회장님이 나와갖고 로봇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오케이? LG도 휴대폰 좀 잘 잘 안 되죠. 가전은 뭐 꾸준히 잘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로봇 하겠다고 지금 공항에다가 안내 로봇 해서 지금 계속 로봇 하겠다고 하고요. CJ도 지금 CJ 물류는 되게 유명하죠. 그쪽에다가 로봇 넣겠다고 지금 그래서 로봇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로봇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여러분 구글이 이거 샀었어. 몇 년 전에. 구글이 샀다가 누가 다시 그걸 되샀냐면 여러분 소프트뱅크라고 알아요? 소프트뱅크? 아는 친구. 소프트뱅크. 일본 회사야.
이틀 전에 어저께 신문에 엄청난 건 났었죠. 소프트뱅크와 관련돼서. 소프트뱅크가 원래 마이크로 프로세서 회사인 ARM을 갖고 있었는데 그 ARM을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회사에 47조에 팔았다고 그 나왔었죠. 그 되게 짭짤했다. 한 4년 만에 한 10조 정도 가까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샀어요. 2년 전인가 샀어요. 그리고 나서 투자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건 다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되게 좋은 거, 재밌는 거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 동영상은 됐고, 자 이제 이론을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잘 보세요. 림드라고 하는 거는 다리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손, 다리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보면 얘도 이제 휴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자랑스러운 휴보죠. 어깨가 이제 이게 몸이 있다라고 몸이 안 움직인다라고 봅시다. 상체가 안 움직인다고 보면 팔이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까지 하나 나가고요.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하나 나가고요. 손목에서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가고 있죠. 다리를 봅시다. 이제 하반신 여기 저기 아래쪽 하복부가 이제 여기는 분리되어 있지만 여기 두 개도 연결되어 있겠죠. 아무튼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엉덩이 뼈라고 하죠. 엉덩이 뼈에서 축이 하나 나가고요. 그게 무릎까지 가죠. 무릎에서 축이 하나 또 나가고요. 축에서 이제 발로 나가죠. 발인데 이제 발가락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팔의 구조와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다리 구조가 어때요? 유사하죠? 유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팔하고 다리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팔을 만들면 그 팔을 엉덩이 쪽에 붙이면 다리고요. 다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어깨에다가 붙이면 팔이라고 봐요. 오케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손은 끝에, 팔은 손끝, 팔은 끝에 손가락이라고 하는 요게 달려 있고, 다리는 끝에 발가락은 잘 안 달아요. 다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 발가락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걷는 모양이 달라요. 얘는 발가락이 없죠. 발가락이 없어서 걸을 때 보면 굉장히 로봇처럼 걸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가락 있는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발가락이라고 해서 5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접힐 수 있는 이중 구조로 만들었어요. 끝에다 이렇게 접힐 수 있게. 발가락처럼 보이게. 그 끝에. 그거를 붙이고 나서 발가락에다 힘을 주게 했더니 걷는 모양이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은 발가락을 달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걷는 모양이 굉장히 사람하고 비슷해요. 지금 요 로봇들은 지금 여기는 아시모나 휴보나 이런 아틀라스 같은 애들은 발가락이 없기 때문에 걷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아무튼 그 차이밖에 없어요. 발가락, 손가락 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물론 다리는 아무래도 힘이 많이 필요하지. 상체를 다 지지를 해야 되니까. 팔은 뭐 보통은 모양이고 조금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뭐 물건 짚는 정도 레벨이지 본인 하중을 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팔하고 다리랑 구조는 비슷한데 사이즈가 다르잖아. 힘 사이즈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리만 봤을 때는 2족도 있고 다리가 2개 있는 거, 4족도 있습니다. 2족, 4족 다 있는데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4족입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본 모양이고요. 이건 앞에서 본 모양, 이건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이건 6족이래요. 쏘리. 이거 6족입니다. 다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리를 제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테빌리티예요. 안정성. 안정성은 2가지로 나누는데 스태틱 스테빌리티와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로 나눕니다. 정적으로 안정하냐, 동적으로 안정하냐 라는 2가지로 나누는데 아무래도 정적이 쉽겠죠. 정적이 쉬운 건 여러분 쉬운 예제로 보면 그냥 식탁? 식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리가 4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정하죠? 이거 절대 뭐 넘어지지 않죠? 얘는 안정하냐 안 안정하냐 이거 구별하는. 넘어져요? 예?
안 넘어지잖아. 절대. 무슨 일이. 그런데 만약에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응? 다리가 하나 이렇게 부러졌어. 그러면 어때요? 간당간당 하지 않아요? 부러져도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손을 여기다가 살짝 뭐 하나만 저기 뭐 조그만한 거 하나만 놓으면 바로 그냥 확 꼬꾸라지지.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이런 게 스태틱, 정적인 안정도예요. 간당간당 한다는 얘기는 안정성이 간당간당을 영어로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마진. 이윤, 여러분 물건 팔았는데 마진이 얼마 없어요. 그 이게 뭐야? 파는 가격, 그 실제 생산 가격이랑 내가 생산 가격이랑 파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면 뭐라고 불러요? 마진이 없다라고 부르죠. 그냥 만든 가격으로 그냥 판 거니까 나한테 이득이 없잖아. 마진이 없다. 스테빌리티에선 마진이 없다는 얘기는 얘가 간당간당해서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하면 그냥 안정적으로 보여. 근데 내가 뭘 살짝만 촉 치면 얘가 그냥 자빠져. 불안정해져. 그 상태를 마진을 형용사로 바꾸면, 그러니까 마진이 이제 그거니까 형용사로 바꾸면 마지널리, 그렇죠? 마지널리 부사구나. 마지널리 스테이블. 간당간당하게 스테이블한 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해는 돼. 근데 이걸 수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서포팅 벡터라는 게 있는데 서포팅 컨벡스 컨벡스 헐 이게 뭐냐면 땅을 지지하고 있는 다리를 쭉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다리와 여기 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떤 뭐가 돼요? 면적이 되죠. 면적. 그치? 그 면적이 있고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무게중심. 그 무게중심을 센터 오브 그래버티라고 하는데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지널리 스테이블을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얘 무게중심은 뭐겠어요? 이 가운데겠죠. 이 가운데 무게중심을 땅으로 투사를 해보세요. 점점점점점으로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려보세요. 이렇게 쭉. 그럼 딱 이 가운데 있을 거야. 간당간당한 거지. 아까 말한 요 컨벡스 헐에 딱 여기 걸릴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그라미 이렇게 컨벡스 헐을 그리고 무게중심을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여기 있을 거예요. 뭐예요? 이 컨벡스 헐에 딱 걸려 있죠. 무게중심이 요 밖을 나가면요 넘어져요. 언스테이블해져요. 그리고 이 무게중심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정해져요. 그런데 지금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마지널리 스테이블인 거야. 그러면 제대로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리를 하나 더 달면 되지. 응? 다리를 하나 더 달면 아까 컨벡스홀 어떻게 만들어요? 땅을 지지하고 있는 지점을 그냥 다 연결하면 되죠. 쭉 연결하면 뭐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 컨벡스홀이 넓어졌죠. 무게중심 내리면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안정한 거지. 무조건 안정한 거지. 이런 걸 따지는 거를 스태틱 스테빌리티, 정적으로 안정하다 이렇게 따진다고요. 오케이?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 다음 주에 이거 연장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 강의 자료 3장의 뒷부분은 여기 지금 있는 슬라이드가 내용이 조금 부실해서 내 느낌으로 부실해서 로봇공학의 이해라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그 책을 2장부터 5장까지 완전히 요약해서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캠퍼스에 가서 그거 다운로드 하세요. PDF 3개 2, 3, 4, 5까지 있으니까 4개구나. 1, 2, 3, 4, 5 5개네요. 그거 다운로드 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